자, 다음은 충북대에서 개발한 대형 사무소 건물, 대형 2번 건물 모델을 가지고 공조 시스템의 종류를 변경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빌딩 쉘에 가서 지금 공조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건물, 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조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부와 내주부로만 구분되어 있고, 외주부는 펜코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주부는 펜코일 시스템이 단점이 환기가 안 되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그 공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냉난방은 가능한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실내의 공기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 역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코어 공간은 CAV 시스템, 그러니까 정풍량 공조 방식을 이용해서 냉방, 난방 및 환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혹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설비 설계사 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 이런 오피스 건물을 그 CAV 플러스 CAV래. 그러니까 CAV가 정풍량이죠. CAV 플러스 펜코일로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펜코일 실제로 사무소 건물에서 이 그 페리메타존과 코어존을 구분하는 벽은 없죠. 예, 예를 들어 오픈 오피스면 그렇긴 하지만 열적으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일종의 가상의 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닝을 한 건데, 펜코일과 CAV를 넣으면 실제 건물에서는 공기의 유동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 펜코일은 주로 이 건물의 외피에서 발생하는 냉방 또는 난방 부하의 변화를 잡아주기 위해서 펜코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은 기타 일부분의 외주부의 냉난방 부하와 코어 부분에서의 냉난방 부하를 담당할 수 있게, 거기에 플러스 어, 신선한 외기를 공기를 건물 내로 도입을 시켜서 제실자에게 필요한 기본 환기량, 이건 대형 건물인 경우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한 장비, 그 냉난방 방식, 그러니까 공조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와보면, 자, 특정한 하나의 시스템을 지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퀘스트 상에서는 CAV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고요. 싱글존 리히트 시스템이 CAV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싱글존 리히트 시스템을 그냥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페리메타 존을 보면 이렇게 펜코일로 그림하고 동시에 보는 게 좋겠죠.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싱글존 리히트 시스템, 그러니까 코어 존을 담당하는 이 CAV 시스템을 그 VAV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복잡한 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30일, 32가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펜코일 G라고 코딩이 된 펜코일이 담당하는 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남쪽, 예, 페리메타, 동쪽, 북쪽, 서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같은 존이긴 하지만 PL이라고 되어 있는 건 플래넘이라고 해서 천정석 공간, 비공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냉난방은 하지 않는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 시스템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층에 해당하는 코어 존이 어느 시스템인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조닝이 된 걸로 보면 35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35번이 있는 코어 존을 따라가면 이 존이 이 존이 그 조금 전에 본 해당 층의 코어 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어 존이 지금 모델링 된 상으로 보면 지금 냉난방을 하지 않는 존으로 지금 조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상세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건물은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 한 층에서 공조존과 비공조존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 특히 계단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비공조 공간이기 때문에 비공조 공간이 건물에서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비공조 공간으로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조닝을 했지만 이 썸이라고 하는 가상의 비공조 공간을 할당하는 이 방식을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냉난방이 되는 코어 존은 45번 존이기 때문에 자 여기 팬코일로 넘어가서 이 팬코일 M에 해당하는 이게 한 층에 있는 그러니까 이 존과 아까 이야기했던 이 45번 이 코어 존이 한 층에 존재하는 5개의 공조 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존을 제가 VAV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일단 열어서 싱글 존 리힛이 아니라 메뉴 상에 VAV 시스템을 열어야 되는데 VAV 시스템은 패키지 VAV가 있고 여기에 있는 VAV 자체가 있습니다. 얘는 Variable Air Volu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조기 방식인 거고요. 이 패키지드 VAV라고 하는 건 이 공조기 내에 냉동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압축기라고 부르는 냉동기가.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안 되고 VAV 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이렇게 작업이 일어나는 어떤 그 아이콘의 변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마법사가 일정 부분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VAV에 필요한 입력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 끝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일단 모델러가 일단 이렇게 수정을 해서 건드려 놓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입력값은 마법사가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안 변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변화를 시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디테일 모드에서 설비의 종류를 바꿀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설비의 어떤 구성 특성, 제어 특성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항목들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CAV하고 VAV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팬이 가변 풍량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VAV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팬 컨트롤을 보시면 이미 VAV 타입이긴 하지만 자, variable speed 타입의 팬을 쓴다는 걸로 수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팬이 일정 속도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냉방, 난방,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회전 속도를 변경하고 그 회전 속도의 변경에 의해서 송풍되는 풍량을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 컨트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팬의 EIR인데 EIR은 이제 약자죠. 그래서 Energy Input Rati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VAV 팬이 되면 회전 속도가 바뀌면 이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실제 모터의 전기 소비량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VAV 방식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제 거기에 맞는 운전 성능 곡선 데이터를 찾아서 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3학년 설비 시간에 배웠는지 제가 여러분들 직접 가르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펜 성능 곡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현재 입력 파일에 로딩이 되어 있는 이 성능 곡선 라이브러리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이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서 내가 펜을 자 수정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펜 자 이게 보면 VSD가 Variable Speed Driv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Variable Speed하고 매칭이 되는 횡성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얘도 같이 지금 한번 로딩을 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거는 지금 보시면 공급펜과 환기펜이 같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제 그 VAV 방식에 관한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 CAV에서 VAV로 전환할 때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는 펜만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뒤쪽 그 다음에 쿨링 히팅 관련된 장치에 관한 설정은 다 똑같이 두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45번 존은 VAV가 됐는데 이 외부 존은 VAV가 안 됐죠 아직.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불러서 이 VAV 시스템에 가져와야 된다. 조금 헷갈리니까 잠시만요. 여기를 다시 와가지고 시스템 이름을 싱글존 리시 아니라 VAV로 바꾸죠. 그렇게 바꾸고 지금 아까 펜코일 여기서 왔던 이 존들 41번부터 49번까지를 이 VAV 시스템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할당하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존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존을 할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내려가 보면 자, 제가 선택한 이 VAV 시스템이 45번과 50번이 할당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잊어먹었다. 41번부터 49번까지를 추가로 할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걷나? 찾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 있네요. 자, 41번. 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한번 하면 그 위치에 서야 되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서 42번, 43번, 자, 제가 이걸 선택할 때마다 존 아래 펜코일에 있던 존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이 되시죠? 자, 이게 48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게 49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존을 할당을 함으로써 이제 자 이 시스템의 모든 존들이 이제 다 VAV 시스템으로 제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설비 시간에 배웠을 거로 예상되지만 이 각 존별로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부하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동쪽은 오전에 이제 많은 냉방이 필요할 거고 남쪽은 오후에, 서쪽은 늦은 오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를 송풍을 해주면 이 VAV 시스템은 오전에는 이쪽 존으로 공기를 많이 보내고, 그죠? 오후에는 이쪽 존으로 많이 보내고 그렇게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중에 반영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 펜코일 이 시스템은 이제 역할이 없어진 거죠. 얘가 커버하는 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오른쪽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불필요한 시스템도 없어졌고, 기존의 CAV 플러스 펜코일이 V브로 다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걸 세이브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결과를 보는 거는 추후에 시뮬레이션 아워리 레포트로 보는 걸 별도로 하고요.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공도 시스템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